어제 아침 사고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광주 광역시 도심 인도에 추락했는데요.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5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비행 28년 경력의 민간 헬기 조종사 한 분 연결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로 숨진 조종사의 지인이시고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시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삼성역에서 헬기 사고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그런데 또 8개월 만에 이렇게 또 헬기 추락 사고가 도심에서 또 일어났는데요. 원래 헬기가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이번에 광주에서 추락 사고 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교통수물단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헬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상이 나쁘거나 기계적인 결함이나 조종 실수 등이 생겨서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거겠죠. 예. 이번 헬기 사고로 돌아가신 조종사 분과는 아주 잘 아시는 사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조종사들 중에 가장 유능한 교관 조종사였습니다. 약 30년 동안 한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아주 유능하신 분이시죠. 예. 30년 가까이 조종관을 잡으셨고 아주 베테랑이시다. 유능하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지금 목격자들 얘기 들어보면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락하면서도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아마 당시 사고 상황에서 조종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일반인들이 사고를 닥치게 되면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조종사들은 안전교육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인명우선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그런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고도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조종사의 선택이 그렇게 됐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 참 추락 지점을 보면 주변에 공원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요, 또 학교도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유, 그곳에 추락했다면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큰 희생을 막았다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더욱 애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광주공항에서 이륙한 지 4분 만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추측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고 결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미디어 뉴스를 보면서 제가 혼자 추측하면은 기체 결함이 아니었었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기체 결함 쪽이 높다. 예. 예. 지금 꼬리 날개 쪽 부품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기장님은? 어제 모 방송사에서 차량에서 찍은 그 블랙박스 동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예예. 실제 이제 헬기가 이제 추락하는 제일 긴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장면 보면서 사실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제가 조종사로서 가진 한 3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락하면서 예. 왜 조종사가 조종관을 이용해서 착륙 조치를 못했을까? 착륙 조작이라고 속도를 감속시키는 조작인데 그런 조작을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떨어지면서 보여지는 화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꼬리 날개가 있거든요. 꼬리 날개 쪽 보면은 그래도 좀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였다라는 거고요. 꼬리 날개 쪽이 아예 보이질 않았다. 예.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락하는 헬기 뒤편 화면으로 예. 이상한 물체들이 따라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영상 네. 화면에 잡힌 거지만 그런 3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사실로 어떤 것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조종 불능 상태죠. 제가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조작을 그렇게밖에 못했다라는 거는 조종 불능 상태로 추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더 이상 이제
저속 감속 조작을 못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차량으로 말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조종불능 상태가 됐을까 하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꼬리날개 부분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없어졌거나 음. 조종 불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게 두 번째 이제 의문에서 드는 또 결과고요. 예, 블랙박스 화면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었고요. 꼬리 날개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원래 옆에서 보면은 크게 항공기 동체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꼬리 날개 부분이 전혀 잘 안 보였어요. 예. 각도에 그리고요. 의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 동영상 보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추락하면서 뒤에 헬기 뒤로 떨어지는 그 파편들이 예. 어떤 판넬이나 아니면 그 조각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군요. 봤을 때. 예. 그런 부분이 떨어졌다는 건 항공기 내에서도 벌써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부속들이 떨어지지 않았나 부분들이. 예. 그런 게 추가로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예,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또 사고 목격한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단서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어디 고장 상태가 있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요. 예. 그리고 관제센터로부터 지금 2100m 이상 고도 유지하라고 지시를 받고도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을 또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헬기 특성상 예. 비행 고정익이란 비행기하고 다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저희들은 고도를 높게 취하지 않습니다. 네. 만일 사고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기상 상태가 구름이 낮았으면은 그 구름보다 아래로 비행해야 안전한 비행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낮게 했거나 아니면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상승 모드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그런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 삼성동 헬기 사고에서도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도 또 탑승자 전원이 숨을 거뒀습니다. 혹시 헬기 비행 중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 헬기는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낙하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추락하는 헬기에서는 낙하산을 탈 수가 없죠. 아, 따로 그 위에 도는 메인론타라고 있어가지고 그것 예. 위험성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라면은 안전 조치가 되겠지만은 비상 상태에서 숙달된 조종사는 비상 절차 조작으로 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모두 여의치 않았던 걸로 지금은 보이는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기장님도 안전비행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무거운 마음에도 인터뷰 응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어제 광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조종사의 지인이자 28년 경력의 민간 헬기 조종사 한 분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전현직 소방대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모두 5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했는데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영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사고 소식 듣고 마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 정성철 소방경, 또 박인돈 소방위, 안병국 소방장, 신영용 소방교, 이은교 소방사. 모두 대단한,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한 팀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 고 이은교 소방사, 이분은 31살이시고, 예. 오는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했는데요. 예. 이 이은교 소방사가 헬기 추락 1시간 전에 SNS에 올린 글이 있었지요. 예.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신문에 교수님이 소방관들의 정당한 요침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었고 그것을 링크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점해보면 네. 소방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분산돼 있어 신분상 상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이은교 소방관은 상전에도 국가 직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기 주장을 SNS나 페이스북에서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소방관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슬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링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교조 현장에 출동하고 업무를 하면서 관련해서 예. 문제점을 많이 느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예. 말씀드리면 이번 헬기 사건은 5명의 소방관이 또 순직을 하셨고 이번 한 4일 동안에 또 14일 날 제주도에서 또 화재 지나가다가 소방관이 한 명 순직하셨고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짐작되는 또 소방관이 또 자살을 하셨고 4일 동안 7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뭐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서 36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별탈 없이 그것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상황이 위험스럽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안 생기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남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작은 실수, 뭔가 실수만 있어도 언제든지 그런 순직 사고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소방관들은 그것을 러시안 룰렛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들은 근무를 해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국가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 예. 그게 바로 국가직이고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정장치를 또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또 무관위성을 막는 거고요. 또 이런 예. 것들이 또 소방관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동안 국가직 전환 요구하면서 일산 소방관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 정부의 답이 있습니까? 여전히 정부는 국가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일관된 답만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현장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국가직 전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오면서 현장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해오지 않았던 정책 위반자들이 법률을 단순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 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직 불가에 대한 이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1인 시위 중단하겠다. 정부의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 현장을 겪어왔던 그 모든 현장에서 습득했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은 단 한 번도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법안만 가지고서나 규정만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직 전환 문제가 꼭 이번 소방 헬기 사고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소방관들의 희생이 계속 잇따르면서 이 지방직으로 또 돼 있다 보니까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소방관 충원율도 너무 다르고 시설 장비 차이가 심각하다고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가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또 안전 관련 예산 내려보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여전히 열악한 상태인가요? 국가 예산을 지방에 많이 배분을 한다. 그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총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방에 내려준다고 해서根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세를 내려준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모두가 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산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소방관들 죽음에 노출돼 있다. 정말 이 말씀이 가슴을 때리네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 소방발전협의회